네, 저는 성모공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송민규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청년분들의 그 정신과 진료는 점차 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그 사태 이후부터도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체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요. 아마 좀 코로나 블루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들은 또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좀 제가 체감하기에는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건수가 점점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가장 그 흔한 증상들이 우울, 불안 또는 불면, 스트레스 이런 증상들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취업과 관련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점점 그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셔서 도움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대인관계 또는 그 특히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그 요즘 SNS가 많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대면이잖아요.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최근에는 좀 SNS에서의 어떤 오해들, 대인관계의 오해들 혹은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뭐 가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 문제로 인한 2차적인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청년분들도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런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채굴이라든가 혹은 실제 투자를 본인의 경제적 상황보다는 조금 더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또 그게 24시간 동안 이제 거래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밤낮이 바뀌고 밤새 이제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전과 비교해서는 뭐 모임이나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혹은 뭐 알코올 문제 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라고 우리가 총칭을 하지만 사실은 뭐 내과에서도 정신과 약 처방하기도 하고 정신과에서도 내과 영역에 뭐 위보질 처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고요. 좀 분류를 하면 정신과에서 이제 처방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우울에 대한 약, 불안에 대한 약, 혹은 또 이제 그 기분 조절을 위한 또는 감정적인 부분, 또 집중력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일부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혹은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이제 글루타메이트, 이제 뭐 가바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에 작용하는 약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세로토닌을 보충해 준다던가 뭐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준다던가 이런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은 전혀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독의 우려가 있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약들 중에는 신경안정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가바 수용체라는 곳에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면은 진정 효과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거나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용이 되고 처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중독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농약 중독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농약을 계속 먹게 중독된 게 아니라 그 농약을 잘못 실수로 혹은 고의로 먹어서 그 독성이 우리 몸에 퍼지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인톡시케이션. 근데 그런 상태는 이제 약들이 뭐 물론 있지만 정신과 약들은 뭐 그런 중독과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뭐 고의로 많이 먹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안전하게 이제 약이 작용하는 용량과
부작용이 있는 용량의 차이가 요즘엔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량의 차이가 작다면 약이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을 쓰지만 좀 독성이 발휘돼서 중독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말한 그 독성 발휘의 중독. 근데 대부분의 약들은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뭐 치료 용량을 오버해서 먹게 되더라도 뭐 독성을 발휘되거나 우리 몸에 해롭고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의도에 따라서 그 보통 이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디펜던스라고 하는 거죠. 그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중독의 내용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약물에 중독됐다 그러냐. 보통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약물 의존성이죠. 그 의존의 개념에는 그 하나가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단 증상이라는 거는 약을 먹다가 이제 좀 끊었을 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다가 줄이거나 끊었을 때 그 의존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몸에서 뭐 떨림이라든지 땀이 난다든지 뭐 혹은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금단 증상으로 약을 안 먹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막 불안해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 게 큰 이제 우리가 그 의존을 판단할 때 이야기하는데, 약물 내성이라는 거는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1mg만 먹었는데도 4시간을 잤는데 이제 더 이상 4시간을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서 2mg으로 약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이는 거를 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금단 증상과 내성 증상이 이제 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약물 의존이 의심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약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전문의로서 굉장히 교육을 받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을 빨리 하면은 전혀 의존의 염려 없이 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의존이 되는 경우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거나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혹은 이제 뭐 그런 조금 오해일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 전문의의 말이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거 의존된다 해서 이제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런 경우에는 좀 오히려 나중에 용량을 좀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도 좀 지금 말씀하신 의존을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신과 약 중에 일부 약들이 이제 의존의 위험성이 있고 의존의 가능성은 있지만 적절하게 의사의 처방에 따르면은 전혀 의존의 걱정 없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좀 청년분들이 지금 좀 제가 진료 보시는 우리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지금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뭐 시험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공무원, 뭐 소방공무원, 뭐 자격증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어떤 취업을 잘 하다가도 자리가 지금 좀 많이 좀 일자리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루틴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고, 잘 자고 잘 먹고, 일단 그런 거부터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 뭐 일을 하건 안 하건 그런 거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떤 나중에 신체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나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좀 아까 말씀드린 우울, 불안, 뭐 이런 불면 증상, 초조, 뭐 주변에 나는 모르겠지만 짜증을 많이 내고 뭔가 준비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적절하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